샤오펑은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앞에는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오는 방 안,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백제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에 담긴 약탕을 후후 불며 샤오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샤오펑, 약 마실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마치 어머니처럼 다정했다. 샤오펑은 그 순간 지난 생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가오이가 그의 전 재산을 빼앗고 학교 꽃미녀와 공모해 그를 감옥으로 보냈던 그 비참한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태어났다. 복수를 다짐하며 가오이의 아내와 딸들로부터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리라 결심했다. 가오이, 너도 절망의 맛을 느껴봐야 해. 샤오펑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의 시선이 백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몸매와 부드러운 얼굴선은 세월을 잊은 듯했다. 샤오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시 백제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백제는 그의 감정을 눈치채고 눈가가 붉어지며 다급히 물었다. 샤오펑,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백이 누나를 겁주지 마.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병원에 가자고 재촉했다. 샤오펑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정신을 차렸다. 아니, 괜찮아. 그냥 잠깐 멍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백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품은 따뜻하고 향기로운 안식처 같았다. 오후에 네가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무서웠어. 백제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샤오펑을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샤오펑은 숨이 막힐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향기와 부드러운 촉감이 그의 감각을 뒤흔들었다. 괜찮아. 숨만 좀. 샤오펑이 더듬거리며 말하자 백제는 자신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했음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그를 놓아 미안. 내가 너무...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어색함을 감추고 그의 이마를 살짝 만졌다. 여름 내린 것 같네? 착하지? 약 다 마셔. 백제의 미소는 따뜻하고 매혹적이었다. 샤오펑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단숨에 마셨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샤오펑, 정말 얌전하구나. 백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자 샤오펑의 시선은 그녀의 우아한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와 부드럽게 흔들리는 곡선은 사람을 홀리는 마력을 지녔다. 이번 생에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백제? 샤오펑은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가오이, 그 미친놈은 생사도 갈릴 수 없을 만큼 고통받게 만들어줄 거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시스템 바인딩 완료? 신규 퀘스트 발행? 호감도 60 이상인 이성과 올 레이더를 완료하라. 보상, 유전자, 정화 약제, 제한 시간 3일. 샤오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스템, 이건 뭐지? 하지만 더 탐구할 틈도 없이 백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샤오펑, 손 씻고 밥 먹어. 그의 가슴이 다시 호기심을 억누르고 그는 지금 갈게? 라고 대답하며 식당으로 향했다. 식탁 앞에서 백제는 귀여운 너구리 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높게 틀어 올려져 이마에 흘러내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매력을 더했다. 그녀의 곡선미는 마치 잘 익은 복숭아처럼 탐스러웠다. 오늘은 우리 둘뿐이야. 백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샤오펑은 속으로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백제 정보 확인! 눈앞에 푸른빛의 가상화면이 떠올랐다. 호감도 90? 샤오펑은 놀라움을 감추며 웃음이 터졌다. 가오이, 너 진짜 한심한 놈이야. 백제에게 이런 삶을 주다니. 그는 속으로 비웃으며 이번 생에서는 그녀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식사 중 샤오펑은 백제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다. 백이 누나, 이 요리는 정말 대단해. 5성급 호텔 셰프도 따라올 수 없어. 백제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너 말 참 잘한다. 그 순간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다. 고감성 선택 기능 활성화. 올바른 선택 시 대상의 호감도가 상승하며
연애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떠올랐다. 당연히 거짓말이지. 칭찬 좀 했더니 바로 잘난 척이야. 입이 달콤하다고. 그럼 저랑 이 접시의 삼겹살 중 누가 더 맛있는지 볼까? 정말로 백이 누나 요리를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예요. 샤오펑은 주저없이 세 번째를 골랐다. 그는 백제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예요. 백이 누나, 매일 누나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백제는 수줍게 웃으며 또 터무니없는 소리 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연애 포인트 플러스 100. 백제의 호감도 플러스 1. 현재 호감도 92? 시스템의 알림이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백제는 피곤한 듯 목을 주무르며 기지개를 켰다. 그녀의 곡선이 더욱 두드러지며 샤오펑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백이 누나, 오늘 저녁 너무 맛있었어요. 좀 피곤해 보이는데 제가 마사지 해줄까요? 고감성 선택 기능 활성화. 또다시 세 가지 선택지가 떠올랐다. 내가 제대로 풀어줄게. 헤헤, 여자가 자신을 안 챙기면 내가 마음 아프잖아. 누나, 고생했어요.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샤오펑은 세 번째를 선택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백이 누나, 고생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마사지로 좀 풀어드릴게요. 백제는 망설이며 그게 좀 이라고 답했지만 시스템은 다시 반응했다. 연애 포인트 플러스 100. 백제의 호감도 플러스 1. 현재 호감도 92. 샤오펑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여자는 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은 달라. 그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연애 포인트로 마사지의 왕스키를 구매했다. 그의 손끝에 전문 마사지 기술이 깃들며 백제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샤오펑의 머릿속에서 시스템의 알림이 울렸다. 연애 포인트 100점으로 마사지의 왕스키를 교환하시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샤오펑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시스템에 명령했다. 연애 포인트 교환. 순식간에 연애 포인트가 100점 차감되었고 그의 머릿속으로 전문 마사지 기술에 대한 지식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손끝의 감각이 달라지는 듯했다. 그는 부드럽게 백제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 괜찮아요? 백이 누나. 그냥 마사지일 뿐이에요. 누나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평소에 몸 관리도 좀 하셔야죠. 이렇게 지쳐 보이는 모습 보면 제가 마음 아파요. 백제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살짝 흔들렸다. 그럼 고마워. 샤오펑. 그녀는 망설이던 마음을 접고 거의 본능적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졌다. 오랜 세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남편과 후 이와 집을 떠난 세 딸들 때문에 그녀는 늘 외로웠다. 하지만 샤오펑은 달랐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챙겨주었고 그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백제는 수줍게 소파로 걸어가 몸을 숙였다. 그녀의 곡선미가 드러나는 자세는 마치 젤리처럼 부드럽게 흔들렸다. 샤오펑은 그 모습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을 억누르며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백이 누나, 시작할게요. 백제는 얼굴을 소파에 파묻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시작해. 샤오펑의 손이 백제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는 강렬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몸을 녹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었고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백제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뺨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다. 샤오펑은 잠시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백이 누나, 괜찮아요. 불편한 데 없어요. 백제는 그의 손길이 멈춘 순간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아니야. 그냥 좀 놀랐어. 그녀는 급히 변명하며 얼굴을 더 깊이 파묻었다. 샤오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의 손은 마사지의 왕스키를 통해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백제는 점점 그의 손길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샤오펑? 이 마사지 어디서 배운 거야? 정말 대단해. 샤오펑은 웃으며 답했다. 백이 누나가 좋아해주면 됐죠?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누나를 위해 좀 풀어주려고요. 백제의 가슴은 그의 말에 더욱 따뜻해졌다. 샤오펑, 정말 착하구나. 우리 딸들은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고마워, 샤오펑. 샤오펑은 진지하게 답했다. 아니에요. 백이 누나, 제가 감사해야죠. 6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누나가 늘 저를 챙겨줬잖아요. 그때 누나가 없었다면 저는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가오이에 대한 분노와 백제에 대한 애정이 뒤섞였다. 가오이 그자는 정말 미워하지만 누나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느껴요. 이번 생에서는 절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가오이를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누나와 함께 행복하게 날아오르고 싶어요. 백제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샤오펑의 어머니와 오랜 친구였기에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그녀에게도 큰 상처였다. 다 지난 일이야. 샤오펑! 이제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 더 멋진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잘생긴 샤오펑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나 잊지 마. 알았지? 샤오펑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절대 안 잊어요. 장성대학은 집에서 멀지 않잖아요. 2학년 시작하면 집에서 지내면서 매일 누나랑 같이 있을 거예요. 백제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 이 녀석!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중엔 독립해야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샤오펑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진심이에요. 백이 누나?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누나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할 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나 때문에 제 이상형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누나처럼 예쁘고 다정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요.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누나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봐줄 거예요. 고감성 선택, 기능 활성화. 시스템이 다시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불편하다고? 그럼 짐 싸서 이 빌라에서 나가. 40살 다 된 걸 아는구나. 이 나이에 아직 살아있는 게 대단하지. 백이 누나 아직 젊고 예뻐요. 우리 같이 거리 걸으면 다들 우리를 오빠 동생으로 볼걸요? 누나 때문에 제 이상형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누나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요? 샤오펑은 3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백이 누나? 정말 젊고 예뻐요. 우리 같이 거리 걸으면 다들 우리를 오빠 동생으로 착각할 거예요. 다 누나 탓이에요. 내 이상형 기준을 엄청 높여놨잖아요. 누나처럼 아름답고 다정한 여자를 어디서 찾겠어요? 백제는 그의 말에 웃음이 터졌고 그녀의 곡선미가 살짝 떨렸다. 또 터무니없는 소리? 그녀는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샤오펑의 따뜻한 말에 설렜다. 연애 포인트? 파라백? 백제의 호감도 차실. 현재 호감도 93? 샤오펑은 마사지를 계속하며 말했다. 내가 터무니없는 소리 한 적 없어요. 제 꿈은 누나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요. 누나 같은 아내가 있다면 20년 덜 살아도 좋아요. 백제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손사래를 쳤다. 그만해. 터무니없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샤오펑 같은 남자를 만났다면 그녀는 가오이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왜 그를 만난 걸까? 감정도 안정되고 다정한 샤오펑이야말로 이상형인데 마사지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백제는 점점 더 그의 손길에 녹아들어. 하지만 너무 강렬한 감각에 그녀는 결국 말했다. 샤오펑, 이제 됐어. 너무 좋아서 더 못 견디겠어? 샤오펑도 손가락이 뻐근해지며 웃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해줄게요. 백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였다. 샤오펑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받았지만 둘 다 바닥으로 쓰러졌다.
백제는 샤오펑 위에 엉거주춤 앉은 채로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 자세는 너무나도 애매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마비된 탓에 다시 그의 품으로 떨어졌다. 둘 다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백제의 얼굴은 이제 가슴까지 붉어졌다. 샤오펑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백이 누나, 내가 업어줄게요.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다른 손으로 무릎 뒤를 감싸 안아 올렸다. 백제는 그의 강한 팔과 독특한 체향의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뚫을 듯 쿵쿵 뛰었다. 샤오펑은 그녀를 부드러운 침대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괜찮아요. 백이 누나? 괜찮아. 나 먼저 방에 갈게. 백제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죽을 것 같아. 앞으로 샤오펑을 어떻게 마주해?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괜찮아. 괜찮아. 맑은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는 거야. 샤오펑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샤워를 마음속 불길을 억누르려는 노력이었다. 샤워를 마친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이번 생에서 그는 백제를 지키고 가오이를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백이 누나, 이번 생은 우리 함께 날아오를 거야. 샤오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생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금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오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배신자. 그와 아버지는 함께 항성이라는 거대한 MC 검증 회사를 세웠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가오이는 달콤한 말로 샤오펑의 지분을 빼앗았다. 그 쓰라린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하지만 이번 생은 다르다. 샤오펑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이번엔 내가 잃은 모든 걸 2배로 되찾겠어. 가오이, 네가 자랑스러워하던 사업을 빼앗고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 짓밟아주지. 네. 아내와 3딸까지 내 손으로 무너뜨려줄게. 빚은 당연히 가족이 갚아야지. 안 그래? 그는 복수 대상을 곰곰이 생각했다. 백제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가오이의 3딸부터 손대볼까? 가오이는 천천히 고문하면 돼. 다른 이들은 전체 요리 정도로 충분하지? 그는 차갑게 웃으며 계획을 세웠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이 시를 가리켰다. 목이 마른 샤오펑은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다. 백제의 침실을 지나칠 때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방 안에서 희미한 노란빛이 깜빡였고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핸드폰 진동 소리와 함께 물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 시간에 백이 누나가 아직 목욕 중이야. 호기심에 이끌린 샤오펑은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가득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급히 물러나려던 순간 그는 실수로 문을 건드렸다. 끽! 고요한 밤에 문축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그 순간 백제와 그의 눈이 마주쳤다. 고감성 선택 기능 활성화. 시스템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에이, 헤헤, 백이 누나, 나 왔어요. 문도 안 잠갔다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 실수야. 아니면 일부러 실수한 거. 백이 누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도와줄게요. 감사 인사는 안 해도 돼요. 난 원래 남 돕는 걸 좋아하니까. 샤오펑은 시스템의 선택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선택지는 뭐야? 그는 3번째를 골랐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백제는 침대 위에서 깜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곧이어 온몸이 홍조로 물들었다. 샤오펑, 언제 왔어? 다 봤어.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제 샤오펑을 어떻게 마주하지? 거절해야 하나? 그가 들어오면 어쩌지?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샤오펑은 급히 물러나며 속으로 시스템을 저주했다. 멍청한 시스템 같으니 내가 뭘 선택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시스템이 반응했다. 백제의 호감도 타스일, 현재의 호감도 94. 계속 노력하세요. 샤오펑은 놀라움에 몸을 떨며 황급히 방으로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샤오펑과 백제는 식탁에서 마주 앉았다. 둘 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백제는 긴장한 듯 숨을 급히 쉬었고 그녀의 하얀 피부는 살짝 붉게 물들었다. 심지어 귀여운 귓볼까지 분홍빛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샤오펑, 어젯밤에 뭐 이상한 거 본 거 없지? 샤오펑이 대답하려는 순간 시스템이 다시 끼어들었다. 고감성 선택 기능 활성화. 당연히 봤지? 어제 달빛이 너무 예뻐서 다 선명하게 봤어. 동영상 안 찍은 게 아쉽네. 한 번 더 보여줄래? 누나, 비밀이 새어나가길 원치 않겠지? 뭐라고? 나 방에 돌아가자마자 잠들었는데 샤오펑은 세 번째를 선택했다. 뭐라고요? 저 방에 돌아가자마자 잠들었는데요? 백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장 보러 갈게. 너 아침 빨리 먹어. 곧 영어과 외 선생님 오실 거야. 그녀는 화제를 돌리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샤오펑은 씩 웃었다. 백제가 고용한 영어 과외 선생. 이른바 대악마가 떠올랐다. 지난 생에서 그는 그녀의 매력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을 저주했다. 그렇게 섹시한 선생님을 두고 아무것도 안 하다니. 나 진짜 바보였지? 이번엔 신규 퀘스트를 그녀로 클리어해야겠어. 아침을 후다닥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샤오펑은 초인종 소리에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린다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금태 안경을 쓰고 간결한 흰 셔츠와 몸에 딱 붙는 힙업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품에는 책 몇 권과 채찍을 들고 있었고 야성적이면서도 지적인 매력이 물씬 풍겼다. 하루 그녀가 밝게 인사했다. 샤오펑은 즉시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린다. 정보. 확인. 푸른빛 가상화면이 떠올랐다. 이름 린다. 외모 92점. 성격 야성적이고 개방적. 취미 돈 벌기. 호감도 우시우. 선천적 매혹 체질. 연애 경험 24회. 결혼 없음. 현재 상황 부유한 새. 남자친구 물색 중. 현재 기분 기쁨. 소망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친구 사귀기. 샤오펑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린다가 든 책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안녕, 린다. 선생님, 저는 예펑이에요. 샤오펑이라고 불러도 돼요. 들어오세요. 린다는 집안의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놀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 녀석, 잘생겼고 돈도 많아 보이네. 드디어 부자 이세를 낚았나? 그녀는 속으로 기뻐하며 셔츠 단추 하나를 더 풀고 매혹적인 미소를 띠며 거실로 들어섰다. 린다는 스커트를 살짝 매만지며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치마 속 풍경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다. 샤오펑, 나를 린다 언니라고 불러. 나도 너보다 몇 살 많을 뿐이야. 샤오펑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린다 언니? 왜 미국으로 안 돌아가고 중국에서 지내는 거예요? 린다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날라타가 돌아가셨어. 아빠는 도박꾼이라 날 버렸지. 미국은 마약 중독자와 총격범으로 가득한 곳이야. 중국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 그래서 여기 남았어. 그녀의 표정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고감성 선택 기능 활성화. 시스템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렇게 연기하지 마. 나 돈 많고 너 예쁘니까 각자 원하는 걸 주고받자. 린다 언니, 이 일자를 잃고 싶지 않지? 미안해요. 샤오펑은 린다의 부드러운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린다 언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네요. 여기 장성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와요.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린다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다. 연애 포인트 플러스 100. 현재 400점. 린다의 호감도 2. 현재의 호감도 리오. 시스템에 알림이 울렸다. 샤오펑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5점 호감도 중 4점은 아마 후반부 말 때문이겠지? 딱 퀘스트 요구 호감도 60을 달성했네? 이제 올레이더만 완료하면 돼. 린다의 섬세한 얼굴은 살짝 붉어졌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샤오펑의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괜찮아.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그의 손을 놓았다. 샤오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린다 언니,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린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아. 내 방 이쪽이야. 샤오펑은 린다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이 좀 오래 안 치워서 어지러울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는 겸손하게 웃었다. 린다는 방 안을 둘러보며 놀랐다. 뭐야? 이 정도면 내 집보다 훨씬 깔끔한데 방은 예상외로 정돈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책상에 마주 앉아 본격적으로 영어 과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웠고 린다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샤오펑의 코끝을 맴돌았다. 그녀가 문제를 설명하며 몸을 살짝 기울일 때마다 그의 팔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이 그를 미묘하게 흔들었다. 린다 언니, 이 밴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샤오펑이 물었다. 린다는 큰 눈을 반짝이며 뭔가 재미있는 생각을 한 듯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녀는 갑자기 몸을 바짝 붙이며 붉은 입술을 그의 귀에 가까이 가져갔다. 거의 온몸이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샤오펑은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살짝 놀랐지만 시스템의 힘과 자신의 계획을 믿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2시간 반 뒤 시스템의 알림이 다시 울렸다. 린다의 호감도 플러스 15, 현재 호감도 75, 신규 퀘스트 완료, 세상에 사랑을 더하다, 보상, 유전자 정화, 약제 획득. 샤오펑은 침대에 숨을 헐떡이는 린다를 힐끗 보며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약제를 꺼내 들었다. 푸른빛 가상화면이 떠올랐다. 유전자 정화 약제. 은하 제국의 기술로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됨. 체질 및 반응 속도 5배 향상. 수명 약 30% 연장? 대부분의 유전 질환 예방. 샤오펑은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고 약제를 주사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땀과 함께 검은 물질이 모공에서 배출되었다. 약 10분간의 변화 끝에 그의 시력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졌다. 공기 중에 먼지까지 보일 정도였다. 근육은 더욱 단단해졌고 거울 속 그의 모습은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샤워젤 병을 쥐었고 가볍게 힘을 주자 병이 산산조각 났다. 이 정도면 대단한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린다를 다시 바라보았다. 효과를 시험해봐야겠어? 그는 뜨거운 샤워를 마치고 느긋하게 린다에게 다가갔다. 2시간 반 뒤 시스템이 다시 울렸다. 린다의 호감도 플러스 20. 현재 호감도 95. 계속 노력하세요. 린다는 완전히 지쳐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샤오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린다 언니, 오늘 과외는 여기까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린다를 부축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포르쉐 911에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순식간에 단지를 빠져나갔다. 린다 언니? 괜찮아요. 샤오펑이 물었다. 린다는 산소 부족으로 정신없는 상태로 의자에 기대 있었다. 결국 샤오펑은 근처 5성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예약해 그녀를 그곳에 눕혔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비디오를 보며 린다가 깨어나길 기다렸다. 한참 뒤 린다가 정신을 차리며 투덜거렸다. 너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너 이 무해한양인 척하는 늑대잖아.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행복감에 휩싸였다. 잘생기고 돈 많고 운동 능력까지 뛰어난 샤오펑은 그녀의 이상형 그 자체였다. 샤오펑은 무고한 척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린다는 그를 흘겨보며 달려들어 안았다. 3시간 뒤 시스템이 다시 울렸다. 린다의 호감도 카소, 현재 호감도 이빠이. 연애 순수도를 보장하기 위해 호감도 하락방지 잠금 설정 완료. 린다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우리 지금 무슨 사이야? 샤오펑은 태연히 답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지. 뭐겠어요. 린다는 기뻐하며 그를 끌어안고 뺨에 키스를 퍼부었다. 정말 자기 너무 좋아. 하지만 샤오펑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법은 중혼만 금지하지.
여자친구 몇 명 사귀는 건 자유잖아. 그는 린다가 팔을 붙잡고 애교를 부릴 때 부드러운 감촉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린다? 나만 사랑한다고 맹세해? 린다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샤오펑은 장난스럽게 답했다. 나 예펑은 린다만 사랑할 거야. 아니면 라면 먹을 때 소스 안 넣을 거야. 린다는 터져나오는 웃음에 눈을 흘겼다. 그게 무슨 맹세야? 친구촌에 우리 사귄다고 올려? 다른 사람 안 숨겨. 맹세는 할 수 있어도 친구촌은 안 돼. 샤오펑은 단호히 거절하며 핸드폰을 꺼내 송금 화면을 열었다. 자, 5,000위안 보냈어. 쇼핑하고 밥 사 먹어. 나 바빠서 먼저 갈게. 린다는 200위안 입금 알림을 보며 기뻐하며 외쳤다. 자기, 다음 과외 언제야? 전화 기다릴게. 샤오펑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갔다. 속으로 그는 웃었다. 농담이지. 다시 태어났는데 맘대로 살아야지. 누가 날 묻겠어? 린다의 시선은 멀어지는 샤오펑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이를 악물며 그녀는 다짐했다. 다음엔 특별한 옷을 준비해야겠어. 이 남자 반드시 내 거로 만들 거야. 그녀는 이미 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 샤오펑은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백지가 걱정할까봐 서둘러 연락한 것이다. 여보세요? 백이 누나, 무슨 일이에요? 샤오펑은 린다의 부드러운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린다 언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네요. 여기 장성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와요? 제가 좀 아는 사람들 있으니까 도와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린다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다. 연애 포인트 플러스 100. 현재 400점. 린다의 호감도 피아소. 현재 호감도 60. 시스템에 알림이 울렸다. 샤오펑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5점 호감도 중 4점은 아마 후반부 말 때문이겠지? 딱 퀘스트 요구 호감도 60을 달성했네. 이제 올레이더만 완료하면 돼. 린다의 섬세한 얼굴은 살짝 붉어졌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샤오펑의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 괜찮아.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그의 손을 놓았다. 샤오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린다 언니?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린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아? 내 방 이쪽이야. 샤오펑은 린다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이 좀 오래 안 치워서 어지러울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는 겸손하게 웃었다. 린다는 방 안을 둘러보며 놀랐다. 뭐야? 이 정도면 내 집보다 훨씬 깔끔한데. 방은 예상외로 정돈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책상에 마주 앉아 본격적으로 영어 과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웠고 린다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샤오펑의 코끝을 맴돌았다. 그녀가 문제를 설명하며 몸을 살짝 기울일 때마다 그의 팔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이 그를 미묘하게 흔들었다. 린다 언니? 이 밴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샤오펑이 물었다. 린다는 큰 눈을 반짝이며 뭔가 재미있는 생각을 한 듯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르쳐줄게. 그녀는 갑자기 몸을 바짝 붙이며 붉은 입술을 그의 귀에 가까이 가져갔다. 거의 온몸이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샤오펑은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살짝 놀랐지만 시스템의 힘과 자신의 계획을 믿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2시간 반 뒤 시스템의 알림이 다시 울렸다. 린다의 호감도 플러스 15. 현재 호감도 7조. 신규 퀘스트 완료. 세상에 사랑을 더하다. 보상, 유전자 정화, 약제 획득. 샤오펑은 침대에 숨을 헐떡이는 린다를 힐끗 보며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약제를 꺼내들었다. 푸른빛 가상화면이 떠올랐다. 유전자 정화 약제. 은하 제국의 기술로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됨. 체질 및 반응 속도 5배 향상, 수명 약 30% 연장, 대부분의 유전 질환 예방. 샤오펑은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고 약제를 주사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땀과 함께 검은 물질이 모공에서 배출되었다. 약 10분간의 변화 끝에 그의 시력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졌다. 공기 중에 먼지까지 보일 정도였다. 근육은 더욱 단단해졌고 거울 속 그의 모습은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샤워젤 병을 쥐었고 가볍게 힘을 주자 병이 산산조각 났다. 이 정도면
대단한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린다를 다시 바라보았다. 효과를 시험해봐야겠어. 그는 뜨거운 샤워를 마치고 느긋하게 린다에게 다가갔다. 2시간 반 뒤 시스템이 다시 울렸다. 린다의 호감도 플러스 10. 현재 호감도 조슈. 계속 노력하세요. 린다는 완전히 지쳐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샤오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린다 언니, 오늘 과외는 여기까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린다를 부축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포르쉐 911에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순식간에 단지를 빠져나갔다. 린다 언니, 괜찮아요? 샤오펑이 물었다. 린다는 산소 부족으로 정신없는 상태로 의자에 기대 있었다. 결국 샤오펑은 근처 5성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예약해 그녀를 그곳에 눕혔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비디오를 보며 린다가 깨어나길 기다렸다. 한참 뒤 린다가 정신을 차리며 투덜거렸다. 너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너 이 무해한 양인 척하는 늑대잖아.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행복감에 휩싸였다. 잘생기고 돈 많고 운동 능력까지 뛰어난 샤오펑은 그녀의 이상형 그 자체였다. 샤오펑은 무고한 척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린다는 그를 흘겨보며 달려들어 안았다. 3시간 뒤 시스템이 다시 울렸다. 린다의 호감도? 타소. 현재 호감도 이빨. 연애 순수도를 보장하기 위해 호감도 하락 방지 잠금 설정 완료. 린다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우리 지금 무슨 사이야? 샤오펑은 태연이 답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지. 뭐겠어요. 린다는 기뻐하며 그를 끌어안고 뺨에 키스를 퍼부었다. 정말 자기 너무 좋아. 하지만 샤오펑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법은 중혼만 금지하지. 여자친구 몇 명 사귀는 건 자유잖아. 그는 린다가 팔을 붙잡고 애교를 부릴 때 부드러운 감촉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린다, 나만 사랑한다고 맹세해. 린다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샤오펑은 장난스럽게 답했다. 나 예펑은 린다만 사랑할 거야. 아니면 라면 먹을 때 소스 안 넣을 거야. 린다는 터져나오는 웃음에 눈을 흘겨. 그게 무슨 맹세야? 친구圈에 우리 사귄다고 올려. 다른 사람 안 숨겨. 맹세는 할 수 있어도 친구圈은 안 돼. 샤오펑은 단호히 거절하며 핸드폰을 꺼내 송금 화면을 열었다. 자, 5천 위안 보냈어. 쇼핑하고 밥 사 먹어. 나 바빠서 먼저 갈게. 린다는 200위안 입금 알림을 보며 기뻐하며 외쳤다. 자기, 다음 과외 언제야? 전화 기다릴게. 샤오펑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갔다. 속으로 그는 웃었다. 농담이지. 다시 태어났는데 맘대로 살아야지. 누가 날 물겠어? 린다의 시선은 멀어지는 샤오펑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이를 악물며 그녀는 다짐했다. 다음엔 특별한 옷을 준비해야겠어. 이 남자 반드시 내 거로 만들 거야. 그녀는 이미 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 샤오펑은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백제가 걱정할까봐 서둘러 연락한 것이다. 여보세요? 백이 누나, 무슨 일이에요? 샤오펑은 전화를 들며 말했다. 지금 집으로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백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샤오펑,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올 건지 물어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샤오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아요. 곧 갈게요. 백이 누나, 젓가락 한 장 남겨놔요. 백제가 웃으며 말했다.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후 샤오펑은 속으로 시스템을 호출했다. 신규 퀘스트 완료. 새로운 퀘스트 있나요? 즉시 시스템에 알림이 울렸다. 메인 퀘스트 발행. 약자를 돕고 진선미를 발양하라. 내용. 무미디어로 돌아가 인플루언서 육성 부서를 설립하고 외모 95점 이상의 불쌍한 소녀 1명을 채용하라. 보상 5만 번역기, 100만 실제, 트래픽 쿠폰, 현금 5천만 위안, 제한시간, 발행 후 1개월. 이어서 또 다른 알림이 이어졌다. 서브 퀘스트 발행, 복수의 시작. 내용. 숙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3년간 괴롭혔던 학교 폭군에게 복수하라. 보상, 서폰 회중시계, 제한시간, 발행 후 1개월.
샤오펑의 눈이 반짝였다. 서폰 회중시계라. 내가 상상한 그 능력이 있다면 일이 훨씬 쉬워지겠어. 그의 머릿속에는 가오이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이 떠올라. 오만 번역기가 여성의 말과 속마음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보여준다면 복수는 더욱 쉬워질 터였다. 다음날 정오 무렵 샤오펑은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전화를 받자마자 반장시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예펑, 왜 아직 안 와? 너만 기다리고 있어. 동창회 곧 시작해. 샤오펑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학교 1학년이 끝난 여름, 허과가 동창회를 주최한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이런! 동창회! 그 멍청한 학교 폭군과 그 여우 같은 교화를 어떻게 손볼까 고민했는데 저절로 기회가 왔네. 그는 급히 세수하고 옷을 챙겼다. 급하게 준비하는 샤오펑을 본 백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샤오펑,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급하게 어딜 가는 거야? 아침도 안 먹었잖아.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샤오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반동창회예요. 백제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아침 안 먹으면 위 나빠져. 그녀는 식탁 위에 샌드위치를 집어들며 말했다. 얌전히 먹어. 백제의 다정한 모습에 샤오펑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순순히 입을 벌려 그녀가 직접 먹여주는 샌드위치를 받아 먹었다. 맛있어요. 그는 입에 샌드위치를 물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백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입가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천천히 먹어. 물 마셔. 체하지 말고. 샤오펑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한 기분을 느꼈다. 고마워요. 백이 누나.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려던 그는 백제에게 붙잡혔다. 잠깐! 그녀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렇게 어수선하면 안 돼. 어른이 됐으니 이미지 관리 좀 해. 여자애들이 싫어할 거야. 샤오펑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심장이 녹는 듯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 좋아할 필요 없어요. 백이 누나? 누나가 저를 좋아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누나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백제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이 녀석, 너무 대담한 거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런 부끄러운 말을 어떻게...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달콤하지? 당황한 그녀는 샤오펑을 문 밖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가, 빨리 가. 집을 나선 샤오펑은 길에서 고화질 피놀 카메라를 샀다. 학교 폭군 로역범을 복수할 완벽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로역범은 편모가정 출신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배우였다. 샤오펑은 그녀의 작품을 보며 느꼈던 고혹적인 매력을 떠올렸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아들 빚은 엄마가 갚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식당 VIP룸에 도착한 샤오펑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는 빈자리에 앉으며 시선을 슬쩍 돌려 맞은편에 앉은 남녀가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경멸 어린 표정을, 남자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샤오펑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다. 덩치 큰 남자는 로역범, 그의 3년간의 학교 생활을 악몽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옆의 여자는 유여연, 가오이의 돈을 받고 그를 함정에 빠뜨린 교화였다. 지난 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다음 해, 겨울방학, 유여연이 찾아와 연애에 실패했다고 울며 하소연했다. 샤오펑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모텔에서의 하룻밤 뒤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그를 이용해 함정을 파놓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며 감옥으로 보냈다. 8년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 그 분노를 억누르며 샤오펑은 시스템을 호출했다. 유여연 정보 확인, 이름, 유여연, 성격, 폭력 숭배, 종발, 취미, 클럽 놀기, 호감도, 푸치, 선천 내막 성체, 연애 경험 398회, 결혼 5회, 현재 독신, 현재 고민, 학생의 부유한 회장 유혹, 현재 기분, 보통, 소망, 갑작스러운 횡재. 샤오펑은 피식 웃었다. 지난 생에서 저를 속일 때 분명 처녀였는데 고급 기술로 복원했나 보군. 돈 받고 몸을 파는 걸 좋아한다. 딱 맞는 곳을 보내줄게.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누구야? 예대학비 아니신가? 잔뜩 폼 잡고 나타났네. 다들 너 하나만 기다렸어. 로약범의 부하, 원숭이라는 놈이었다.
그는 로역범의 눈치를 보며 계속 떠들었다. 들어보니 고시에서 망쳤다고. 평소 성적은 좋았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왜 무너졌을까? 샤오펑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원숭이를 마치 시체 보듯 노려보았다. 원숭이는 그 시선에 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렸다. 샤오펑은 지난 생을 떠올렸다. 고시 이틀 전 학교는 시험장 준비로 문을 닫았고 로역범과 그의 패거리는 샤오펑을 습격했다. 그들은 그를 수영장으로 끌고 가 찬물에 1시간 동안 담갔다. 샤오펑이 왜 이러냐고 울며 따져도 그들은 재미있으니까. 나는 대답만 내뱉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두 주먹으로는 10명을 당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고열에 시달렸고 5일간 병상에 누웠다. 어제야 겨우 열이 내렸다. 고열 속에서 치른 고시는 당연히 망쳤다. 샤오펑은 이를 악물었다. 지난 생에 백제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실수로 수영장에 빠졌다고 거짓말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는 차갑게 내뱉었다. 너랑 상관없지? 내가 한 과목만 쳐도 너 총점보다 높아. 너희 대장 로역범도 마찬가지야.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식당 VIP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두가 놀랐다. 3년 동안 겁 많고 조용했던 소년. 예펑이 이렇게 당당히 맞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원숭이는 샤오펑의 날카로운 반격에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이 녀석? 대학 갔다고 이렇게 건방져졌나? 그때 준자순이 모자랐나 보군? 원숭이는 대학에서도 샤오펑에게 보호비를 뜯어내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샤오펑을 가리키며 고함쳤다. 야! 예펑! 입 똑바로 놀려! 너 따위가 뭔데 범형을 욕해?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로역범의 부하들이 일제히 일어나 위협적으로 몰려들었다. 예펑! 곧이 망쳐서 미쳤나? 죽고 싶어. 그날 찬물에 충분히 안 담갔나 보지. 며칠 안 맞아서 피부가 근질거리나. 스스로 죽으러 왔으니 우리 탓하지 마. 화장실로 끌고 가서 제대로 대화하자. 반장은 술만 홀짝이며 이 모든 상황을 외면했다. 로역범은 탁자를 콱 내리치며 일어섰다. 탕이 화살처럼 튀었다. 그의 얼굴은 음침했고 눈은 샤오펑을 노려보며 독을 품었다. 예펑! 너 로역범은 어릴 적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유명 배우인 어머니의 과잉사랑은 그의 성격을 비뚤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쾌감 때문에 약자를 괴롭혔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샤오펑은 단호히 말을 끊었다. 더러운 녀석, 탁자 두드리는 게 멋지나? 그래서 어쩌라고. 로역범은 순간 멍해졌다. 지금껏 누구도 감히 그를 이렇게 모욕한 적 없어. 분노가 폭발한 그는 탁자를 뒤엎으며 소리쳤다. 죽고 싶냐? 샤오펑은 유전자 정화약제 덕분에 반사신경이 날카로워져 재빨리 몸을 피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운이 없었다. 뒤엎인 탁자에서 쏟아진 음식과 국물이 그들의 옷을 적셨다. 모두 분노했지만 로역범의 악명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샤오펑은 무심한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할 거면 나와. 아래 골목에서 보자. 동창들은 경악했다. 예펑이 녀석, 무슨 귀신이 씌었나? 깡패라도 고용했나? 동창회에서 로역범을 매복하려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비웃었다. 로역범이 돈 몇 푼 뿌리면 그런 깡패쯤이야. 쉽게 처리할 텐데. 로역범은 분노로 이를 갈며 길을 막던 동창을 발로 차고 부하셋을 이끌며 성난 걸음으로 내려갔다. 유여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를 쫓아다니던 그 찌질한 예펑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나? 이건 자살행위잖아.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예펑이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했더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도 구경하러 따라갔다. 식당 뒤편 골목은 평소 사람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동창들로 북적였다. 로역범은 샤오펑을 노려보며 말했다. 예펑, 졸업했다고 내가 너를 못 건드릴 줄 알았나? 우리 대학이 멀지도 않다는 거 잊지 마. 그의 얼굴은 물이 뚝뚝 떨어질 듯 음침했다. 돈 좀 쓰면 깡패 7, 8명쯤 고용해서 매일 너 대학 앞에서 기다리게 할 수도 있어. 믿어. 샤오펑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정말 안 믿어. 너 같은 부자의 새는
뭐든 다 가졌잖아. 왜? 나 같은 평범한 놈을 괴롭히는 거지? 그의 주머니에 숨겨진 피놀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샤오펑은 일부러 도발했다. 슈퍼카, 요트, 미녀도 너를 만족시키지 못하나. 로역범은 따분한 농담을 들은 듯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그런 건 하급춤이야. 너 같은 가난뱅이들이 꿈꾸는 것들? 난 진작 질렸어. 진짜 짜릿한 건 살인, 납치, 학대야. 너 같은 가난뱅이는 절대 모를 거야.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샤오펑은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너? 사람 죽여봤어. 로역범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운 기색으로 일그러졌다. 당연하지. 주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부하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다. 평소 사람을 괴롭히는 건 익숙했지만 살인은 너무 터무니없었다. 우리가 입막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유여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로역범은 점점 더 흥분하며 말을 이었다. 말해줘도 상관없지. 기억나. 그 초라한 옷 입고 구석에 쭈그린 멍청이. 멍성하니? 샤오펑의 눈썹이 굳었다. 차가운 빛이 그의 눈에서 번쩍였다. 멍성아는 그의 고등학교 시절 유일한 친구였다.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아르바이트 가던 길에 실종되었고 그의 시체는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었다. 범인은 노숙자였고 사건 며칠 뒤 자수했다. 로역범은 잔인한 미소를 띠며 계속했다. 그 가난뱅이가 술집에서 쟁반 나르던데 내가 그애 싸구려 시계를 뺏어서 봤지? 그 녀석이 옆에서 엄마처럼 잔소리하더라. 샤오펑은 이를 악물었다. 그 시계는 샤오펑이 멍성한의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개학 때 멍성한의 어머니가 더러운 손으로 계란 바구니를 들고 와 그들에게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었다. 로역범은 더욱 비뚤어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깟 계란 몇 개가 어머니의 사랑이냐. 우리 집 개도 그런 더러운 건 안 먹어. 그딴 놈은 시골에서 썩어야지. 내 눈을 더럽힐 자격 없어. 그는 점점 더 광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를 지하실에 가두고 가시 달린 채찍으로 때렸지? 그 비명소리 정말 짜릿했어. 그는 멍성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비웃었다. 살려줘. 아직 죽을 수 없어. 엄마가 집에서 밥을 기다려. 그는 계속했다. 그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울며 사람을 찾더라. 그래서 내가 돈 좀 써서 트럭 운전사를 고용했지. 그를 고깃덩어리로 만들었어. 어때? 재밌지? 샤오펑은 이를 악물며 물었다. 왜? 로역범은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당연히 재미있으니까지. 원래는 너를 죽이려 했어. 예펑, 그날 너를 찾으러 갔는데 우연히 그를 술집에서 만난 거야. 그게 운명이지. 그의 부하들과 유여연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샤오펑의 얼굴은 물처럼 차가워졌다. 감옥 안 갈 자신이 있나? 로역범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깟 거? 돈 몇십만 위안 주고 대리범 고용하면 되지? 가난뱅이 너는 절대 모를 거야. 샤오펑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네. 엄마가 그 유명한 배우라완 청이지? 로역범의 눈에 자부심이 스쳤다. 그래. 부러워. 다음 생엔 태어날 때 정신 똑바로 차려. 그의 광소가 골목을 울렸다. 소름 끼치는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몸을 떨었다. 로역범은 목을 풀며 말했다. 너 같은 장난감은 그냥 놔줄 생각이었는데 스스로 죽으러 왔으니 보내줄게. 그는 손을 흔들었고 원숭이를 비롯한 부하 셋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샤오펑을 에워쌌다.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다.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할 줄 아는 게 있나? 겁쟁이. 또 피부가 근질거렸나? 골목은 폭력의 열기로 뜨거웠다. 로역범의 부하들은 샤오펑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진작 너 손을 부러뜨렸어야 했어. 고시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그들의 주먹은 비처럼 쏟아졌지만 샤오펑에게는 간지러운 정도에 불과했다. 유전자 정화약제로 강화된 그의 몸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 일부러 몇 번 비명을 지르며 그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3분 준다. 마음껏 쳐봐. 그 다음은 내 차례야. 그의 가슴에 숨겨진 피놀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라완청과 거래하려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부인! 아들이 동창 70명을 괴롭히는 영상이 퍼지는 걸 원치 않겠죠. 샤오펑은 속으로 계획을 다졌다.
3분이 지나자 원숭이의 주먹은 새빨갛게 변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 녀석 몸이 갑자기 강철 같지. 로역범의 매서운 눈초리가 아니었다면 그는 진작 멈췄을 터였다. 그만, 너희 셋 밥 안 먹었나? 비켜! 로역범이 원숭이를 발로 차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주먹을 휘둘러 샤오펑의 배를 강타했다. 하지만 손에서 전해진 통증은 마치 철판을 친 듯했다. 샤오펑은 건성으로 으윽 소리를 내며 입꼬리에 음흉한 미소를 띄었다. 분노한 로역범은 나비칼을 꺼내 샤오펑을 찔렀다. 하지만 찰칵 소리와 함께 칼날이 부러졌다. 샤오펑의 몸은 흠집 하나 없었다. 이 섬뜩한 광경에 로역범은 몸을 떨며 소리쳤다. 너 대체 뭐야? 괴물이야. 그의 부하들과 유여연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샤오펑은 천천히 일어나 먼지를 털며 몸을 풀었다. 놀기 충분했나? 그는 손목을 꺾으며 로역범의 팔을 붙잡아 비틀었다. 뚝 하는 관절. 탈골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이어지는 강력한 발차기에 로역범은 연줄 끊긴 연처럼 벽에 부딪혔다. 쿵! 그는 고통으로 어지러운 와중에 악취가 퍼졌다. 원숭이는 멍하니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예펑이 녀석, 호랑이를 잡아먹는 돼지 흉내를 했던 거야. 여아, 너희도 날아보는 기분 좀 느껴봐. 샤오펑은 한 명씩 발차기로 부하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은 볼링핀처럼 로역범 위에 쌓였다. 로역범은 연속된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 곁에 있던 유여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억지로 침착함을 가장했다. 예펑! 너 나 좋아했잖아. 나 쫓아다닐 기회 줄게. 그 말은 샤오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 더러운 여자가 감히.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얼굴에 3번의 따귀를 날렸다. 유여연은 원을 그리며 비틀거렸고 그녀의 화장한 얼굴은 붉게 부풀었다. 샤오펑은 손에 묻은 파운데이션을 털며 차갑게 말했다. 돈 때문에 날 8년 동안 감옥에 쳐넣었지? 오늘 제대로 손 빠주지 않으면 내분이 풀릴 것 같나? 그는 그녀를 발로 차 날려보냈다. 하지만 샤오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정도 고통으로는 그의 복수심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을 호출했다. 붕금차 골수 교환, 연애 포인트 300, 현재 100점? 이 기술은 그가 시스템 상점에서 오랫동안 고른 비밀 무기였다. 로역범과 그의 부하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안기기 위해서였다. 샤오펑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로역범에게 다가갔다. 그는 부하들을 치우고 로역범의 옷깃을 잡아 거칠게 따귀를 날렸다. 평소 오만했던 로역범은 이제 벽에 쭈그린 하시치처럼 변했다. 너 뭐 하려는 거야? 감히 날 치다니.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쩔 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엄마가 경찰서장 아는 사람인데 지금 날 풀어주면 오늘 일 없던 걸로 해줄게. 샤오펑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로역범의 태도는 금세 약해졌다. 펑형, 내가 잘못했어요. 돈 얼마든 말해요. 다 줄게요. 샤오펑은 여전히 미소로 일관했. 결국 로역범은 무너졌다. 그의 바지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렀다. 펑형, 제발 그냥 놔줘요. 그는 이제 자신이 약자를 괴롭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공포를 깨달았다. 샤오펑은 차갑게 말했다. 누가 너 죽인다고 했어? 로역범은 큰 은혜라도 받은 듯 연신고개를 조아렸다. 고마워요, 펑형.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했다. 집안 연줄만 있으면 이 가난뱅이를 개미처럼 짓밟을 수 있어? 몸이 강철 같아도 총알보다 단단할까?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광기를 드러냈다. 샤오펑의 웃음이 멈췄다. 그는 로역범의 몸에 손을 얹으며 붕금 착골수를 발동시켰다. 로역범은 순식간에 뼈와 근육을 바늘로 긁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의 뇌는 개미가 기어가는 듯 따끔거렸다. 그는 몸을 뒤틀며 심장을 찢는 비명을 질렀다. 샤오펑은 그의 옷을 찢어 입에 쑤셔 넣으며 비웃었다. 동창, 여기서 자면 안 돼?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로역범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콩알 같은 땀이 흘렀다. 샤오펑은 쭈그린 그를 보며 친구를 위로하듯 어깨를 두드렸다. 심호흡해. 고통은 정상적이야. 이제 배우 어머니랑 재미난 게임하러 갈게. 로역범은 흐느끼며 몸을 떨었다. 샤오펑은 빌라 단지 입구로 향했다. 그는 경비원에게
라완청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안녕? 예펑이라는 학생이 로역범이 집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왔대요. 로역범이 바빠서 대신 왔답니다. 전화 너머 라완청은 경비원에게 샤오펑을 집으로 들이라 해. 빌라문 앞에 도착한 샤오펑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가느다란 허리와 우아한 곡선을 지닌 냉미녀가 나타났다. 시스템을 호출하자 정보가 떠올랐다. 이름, 라완청, 성격, 냉정함, 취미, 연기, 독서, 호감도, 싼시, 선천내막 성체, 연애 경험, 1회, 결혼, 없음, 현재 상황, 배우로서 경력 병목 현상에 직면, 변신 모색 중, 현재 기분, 우울, 소망, 로역범이 먼 곳으로 대학 가기, 악중, 흥미롭네. 연애 경험 이래라니.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샤오펑은 속으로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라완청의 매혹적인 자태를 보며 그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핥았다. 그녀는 차갑게 그를 맞았다. 앉아요. 그녀는 하녀에게 과일과 디저트를 내오게 완벽한 이목구비와 고혹적인 기품은 마치 중국의 유명 냉미녀 배우 그 자체였다. 그녀는 심플한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살짝 열린 옷깃 사이로 배곡 같은 피부가 드러났다. 긴 다리는 우아함을 더했다. 역범이 방은 2층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 가져가요. 샤오펑은 탁자 위에 오렌지를 집어 느긋하게 입에 넣었다. 즙이 입안에서 터지며 달콤한 향이 퍼졌다. 그는 태연히 말했다. 실은 물건 가지러 온 게 아니에요. 라완청 씨를 만나러 온 거죠. 라완청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를 찾아? 내가 너를 아는 줄 알아. 그녀는 날카롭게 되받아쳤다. 샤오펑은 손에 든 오렌지를 만지작거리며 느물느물한 미소를 지었다. 날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충분히 날 알게 될 테니까. 라완청의 호감도 20. 현재 호감도 10. 숙주의 말투에 주의하세요. 라완청은 팔짱을 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역겨운 놈! 당장 꺼져!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아. 짜증나. 샤오펑은 소파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라완청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셋 때까지 안 나가면 경비 부를 거야. 셋, 둘, 하나. 그녀가 전화기를 들자 샤오펑은 느긋하게 말했다. 너무 급하게 굴지 마세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거 먼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라완청은 굳은 얼굴로 전화기를 받았다. 3분짜리 동영상이었다. 썸네일에는 로역범의 흉악한 얼굴이 선명했다. 라완청의 호감도 2. 현재 호감도 봐. 숙주의 말투에 주의하세요.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휩쌌다. 그 악종이 또 무슨 끔찍한 짓을 했나.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로역범이 저지른 잔혹한 일들? 피해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그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모정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죄가 드러나면 그녀의 배우 경력이 끝장날까 봐였다. 그래서 그녀는 매번 그의 뒤를 닦아줬다. 라완청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내어 동영상을 재생해 화면은 쓰레기로 가득한 골목을 비췄다. 곧 로역범이 나타났다. 예펑, 졸업했다고 내가 너를 못 건드릴 줄 알았나? 돈 좀 쓰면 깡패 일고 8명 고용해서 매일 너 대학 앞에서 기다리게 할 수 있어? 믿어. 라완청은 고개를 들었다. 늘 차가웠던 그녀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그녀는 급히 동영상을 멈추고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에게 말했다. 소리, 오늘은 먼저 들어가? 그녀는 다시 샤오펑을 보며 감정을 억누르고 물었다. 얼마면 되겠어? 샤오펑은 비웃으며 오렌지를 반으로 갈랐다. 그의 입꼬리에 광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부자들 참 재밌네? 돈 안 오네요. 계속 보세요. 더 놀라운 게 나올 테니까. 라완청의 호감도 오! 현재 호감도 싼! 숙주의 말투에 주의하세요. 라완청은 그의 악마 같은 미소에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공포를 억누르며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동영상 속 샤오펑이 말했다. 너 같은 부자의 새는 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로역범은 오만하게 웃으며 답했다. 슈퍼카! 미녀! 그건 하급 오락일 뿐이야.
너 같은 가난뱅이들이 꿈꾸는 것들. 난 진작 질렸어.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그런 하급 소비보다 살인, 납치, 학대가 진짜 짜릿하지. 라완청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강해졌다. 샤오펑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럼 사람 죽여봤어? 로역범은 입술을 핥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당연하지. 말해줘도 상관없어. 멍청한 기억나? 그 초라한 옷. 입고 구석에 쭈그린 녀석. 내가 그를 죽였어. 라완청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그 불쌍한 아이를 기억했다. 그 비오는 밤, 지하실에서 피투성이 시체를 봤을 때 그녀는 구토를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의 동정심은 비와 어둠에 삼켜졌다. 그녀는 돈을 써서 대리범을 구해 죄를 덮었다. 그런데 복수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동영상 속 로역범은 미친 듯이 손짓하며 말했. 그를 우리 집 지하실에 가두고 가시 채찍으로 때렸지. 그 비명소리 얼마나 짜릿했는지 알아? 라완청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홍수처럼 흘렀다. 그녀의 몸은 덜덜 떨렸고 가슴은 격렬히 오르내렸다. 샤오펑은 비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냉혹함과 증오가 번쩍였다. 전화 걸어서 사람 부르려던 거 아니었어요? 계속해보세요. 연기 좀 더 보여주시죠. 라완청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연약하고 부서질 듯했다. 그 모습은 누구라도 위로하고 싶을 만큼 애처로웠다. 역시 배우답네. 샤오펑은 속으로 감탄하며 웃음이 터졌다. 점점 더 크게 웃자? 라완청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내가 울고 있는데? 위로도 안 하고 이렇게 크게 웃어.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샤오펑의 웃음이 멈췄다. 그의 눈이 붉게 빛났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귀옛말을 했다. 난 네가 방금 그 오만한 모습이 더 좋았어. 그 모습으로 돌아가봐. 라완청은 몸이 굳었다. 이제 무슨 일이... 그녀는 최악을 각오했지만 샤오펑은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웃었다. 더 멋진 장면이 남았지. 라완청의 호감도 20. 현재 호감도 후17. 숙주의 말투에 주의하세요. 동영상 속 로역범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왜? 당연히 짜릿하니까지. 가난뱅이 너는 모를 거야. 돈 몇십만 위안이면 대리범 구하기 쉬워. 샤오펑이 물었다. 네. 엄마가 그 유명한 배우 라완청이지. 로역범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래? 부러워. 다음 생엔 태어날 때 정신 똑바로 차려. 라완청은 몸을 떨며 동영상을 멈췄다. 더는 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샤오펑을 보며 물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얼마면 되겠어? 그녀는 이를 악물며 침착함을 가장했다. 곧 그녀는 다시 그 고고한 배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라완청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결국 돈 문제지. 얼마를 원하는 거야? 샤오펑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음흉한 미소를 띄었다. 또 그 소리야. 내가 돈 안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는 그녀의 매혹적인 몸매를 노골적으로 훑으며 가벼운 태도로 말했다. 라완청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높였다. 3천만 위안. 이 돈이면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어? 더 욕심부리지 마. 그녀에게 로역범은 아무 가치도 없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건 배우로서의 경력이었다. 그 더러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녀의 커리어는 단 며칠 만에 무너질 터였다. 샤오펑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3천만. 내가 젊잖아요. 그 정도는 부족해. 3억은 어때? 그럼 평생 걱정 없을 텐데. 라완청의 호감도 20. 현재 호감도 후37. 숙주의 말투에 주의하세요. 라완청은 벌떡 일어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샤오펑을 노려보았다. 너무 나가지 마. 그 악종이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아끼는지 착각하지 마. 그녀는 젊은 시절 한 유명 감독에게 강제로 당한 일을 떠올렸다. 임신 호르몬 때문인지 그녀는 결국 그 아이를 낳았지만 후회로 가득했다. 로역범은 어릴 때부터 외조모에게 맡겨졌고 그녀는 그에게 애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샤오펑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다. 알아요. 당신이 그 애를 신경 안 쓰는 거. 당신이 아끼는 건 오직 경력이죠. 라완청의 눈이 커졌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샤오펑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귀갯말을 했다.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봐요. 라완청의 호감도, 현재 호감도, 푸42, 숙주의 말투에 주의하세요. 라완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폭발적인 스캔들이 퍼진다면 단숨에 화제 1위에 오를 터였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경력은 며칠 만에 무너질 것이다. 불가능해. 그녀는 소리쳤다. 너 연예계 홍보 능력을 너무 얕잡아봐. 내가 동영상을 내릴 방법은 10,000가지도 넘는다고. 샤오펑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이를 달래듯 말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맞춰볼래요? 무미디어 검색해봐요. 그 회사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요? 라완청은 반신반의하며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결과에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이 악마 같은 남자가 무미디어의 대주주였다. 수십억 위안의 자산가였다. 샤오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억 위안이면 이 동영상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할 수 있을까? 라완청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미친놈이 1억을 써서 날 망치려 해. 그녀는 자신의 매력이 대단하다고 믿었지만 1억 위안의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몇 번의 치열한 내적 갈등 끝에 라완청은 결국 굴복했다. 네가 이겼어. 3억, 한 달만 줘. 집을 팔아서라도 마련할게. 샤오펑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인, 몇 번이나 말했죠? 돈 안 오네요? 라완청은 고개를 획 돌려 그의 음흉한 미소를 보았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3억도 안 받아. 이 미친놈이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공포가 그녀의 마음을 집어삼켰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물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샤오펑은 태연히 답했다. 복수지. 돈도. 당신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로역범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야. 고감성, 선택 기능 활성화. 말 많았으니 성의를 좀 보여줘. 500위안 한 번, 3억이면 몇 번일까? 너 계산해. 나 귀찮아. 여신님, 당신은 내 여신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오네. 그냥 조용히 지켜주고 싶을 뿐. 샤오펑은 첫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 많았으니 성의 좀 보여줘요. 연애 포인트 플러스백. 현재 300점. 라완청의 호감도. 현재 호감도 푸42. 숙주의 말투에 주의하세요. 라완청은 수치심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다. 반 시간 뒤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쓰레기통을 붙잡고 구역질을 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샤오펑은 소파에 느긋이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라완청의 호감도 플러스 2. 현재 호감도 푸40. 계속 노력하세요. 라완청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다. 이제 만족했나? 동영상 지워.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샤오펑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부인, 너무 순진하시네. 이걸로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라완청의 호감도. 오? 현재 호감도 푸45. 숙주의 말투에 주의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뜻이야? 샤오펑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3억이잖아요. 당신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방금 그건 200위안으로 쳐줄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2억 9,999만 9,800위안을 빚진 거예요. 라완청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샤오펑을 핥히고 때렸다. 샤오펑은 그녀의 손목을 잡아 단번에 차탁 위로 눕혔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음흉하게 웃었다. 방금 날 때렸으니 벌금 200위안? 이제 3억 빚졌네요. 라완청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해. 남자가 뭐 이래? 왜 약한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고감성 선택 기능 활성화. 부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죠? 입으로 한 게 200위안. 그건 친구 가격이야. 당신 같은 건 10위안도 비싸. 내가 너무했어. 3억 빚 탕감해줄게. 내가 오히려 3억 줄게요. 샤오펑은
첫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그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부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죠? 연애 포인트 플러스 100, 현재 400점. 라완청의 호감도 1. 현재 호감도 후 쓰시려. 계속 노력하세요. 라완청은 수치심과 분노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몸은 계속해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샤오펑의 힘이 너무 강했다. 그녀는 결국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라완청은 한참 발버둥 쳤지만 결국 체념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치 죽이든 베이든 마음대로 하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샤오펑은 음흉한 미소를 띠며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항할수록 저만 더 신나니까? 그의 목소리는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라완청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너 이 뻔뻔한 개자식,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녀는 분노로 소리쳤다. 샤오펑은 더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라완청은 상징적으로 몇 번 더 몸부림쳤지만 결국 저항을 포기했다. 라완청의 호감도 2. 현재 호감도 포스시바. 숙주의 말투에 주의하세요. 갑작스럽게 시스템이 끼어들었다. 라완청의 호감도 이시. 현재 호감도 푸얼시바. 계속 노력하세요. 라완청은 맥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땀에 젖은 앞머리가 얼굴에 들러붙어 흐트러졌다. 샤오펑은 그녀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로역범과의 채팅창을 열었다. 위치, 장성 금수화경 빌라구역 7호. 아주 촉촉하네. 메시지를 보낸 뒤 그는 곧바로 영상통화를 걸었. 골목에 쓰러져 있던 로역범은 붕금착골수의 고통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입에 쑤셔진 너덜너덜한 천을 뱉어내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난 6시간의 고통은 지옥의 형벌보다 끔찍했다. 그때 부적절한 벨소리가 울렸다. 핸드폰을 보니 샤오펑의 영상통화였다. 로역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샤오펑이 떠나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휩쌌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받았다. 화면에 샤오펑의 증오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뒤로는 호화로운 벽이 보였다. 로역범의 동공이 수축했다. 우리 집 거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이 털렸어. 샤오펑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맞춰봐. 로역범이 자세히 보기도 전에 통화가 끊겼다. 어두워진 화면을 보며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 불가능해. 엄마가 그를 받아들일 리 없어. 그는 미친 듯이 라완청의 번호를 눌렀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사용자가 통화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반복되는 메시지에 그는 희망을 붙잡고 계속 전화했다. 마침내 10여 번 만에 통화가 연결되었다. 엄마, 지금 뭐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라완청은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무것도. 바빠. 뭐가 바빠? 로역범이 다그쳤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어색한 태도가 그의 의심을 키웠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가 그쪽에서 들려? 라완청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상관없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봐봐! 로역범의 얼굴이 굳었다.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잠깐, 끊지 마. 그가 외쳤지만 라완청의 심장을 찢는 듯한 비명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통화가 끊겼다. 로역범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개자식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는 핸드폰을 부수려 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팔로는 멀리 던지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골목에 메아리쳤다. 샤오펑은 다시 음성통화를 걸었다. 로역범은 몸을 떨며 이를 악물고 통화를 받았다. 샤오펑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인, 아들을 별로 안 아끼는 것 같네요. 혹시 친아들이 아닌가? 로역범은 몸이 굳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 늘 자신이 주워온 아이 같다고 생각했다. 너랑 상관없어. 그가 소리쳤다. 샤오펑은 비웃었다. 아직도 강한 척이야? 또 한 번. 라완청의 비명이 울렸다. 로역범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 제발 똑바로 말해. 엄마가 친엄마야. 라완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친아들이야.
로역범은 잠시 기뻤지만 샤오퐁의 말이 이어졌다. 근데 아들보다 네 커리어가 훨씬 중요하지. 무슨 사연인지 말해봐. 라완청은 한숨을 쉬며 말해. 너 같은 남자가 왜 이렇게 궁금해? 10여 년 전 내가 막 연예계에 들어왔을 때야. 매니저가 나를 투자자 모임에 데려갔어. 술 한 모금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지? 난 강제로 당했어. 시골 출신 여자라 힘이 없었어.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녀는 계속했다. 몇 달 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어. 체질 때문인지 배가 나오지도 반응도 크지 않았어. 낙태하려 했지만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 부모님께 말할 용기도 집에 갈 수도 없었어. 사람들이 날 창녀로 볼까봐 두려웠지? 어쩔 수 없이 나았어. 그 악종이 내 인생을 망쳤어. 수없이 목 졸라 죽이고 싶었지만 결국 못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맡겼지. 그게 다야. 로역범은 멍해졌다. 악종이라는 말에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분노의 불길이 가슴을 태웠다. 하하하. 그는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웃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다. 이 개자식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나비칼을 주워 비틀거리며 골목 밖으로 향했다. 하지만 분금 착골수의 후유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는 쿵 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핸드폰에서 샤오퐁의 목소리가 이어져. 그런 과거가 있었네? 걱정 마. 앞으로 내가 잘 보살펴줄게. 라완청의 비명이 다시 울렸다. 텅 빈 골목에 그 소리가 메아리 쳤다.